안녕하세요. 공부휴식중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암기법의 예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익혀두면 여러가지 시험에 적용하기 좋고 기억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면 분명히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비슷한 합격 수기를 봐서 아는데 그 스토리 암기법으로 효과를 본 사람이 몇 명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효과를 봤으면 누구나 효과가 있다는 논리 아이가? 네 말대로 스토리 암기법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럼 다른 암기법은 다 없어지고 이것만 있을 거 아이가? 누구 임마 암기 안 해본 줄 알아? 물론 제 공부법이나 암기법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 다른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해보고 개량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만의 학습법을 찾으라는 게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 사례를 따라해보고 개량을 하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암기법도 무작정 내 스타일이 아니니 싫다 이러지 마시고 몇 번 따라서 시도해보시고 약간씩 개선을 해서 적용해보도록 하세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를 들기 전에 실천 방법부터 개괄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개념의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 봅니다. 개념에 사용된 한자나 영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보고 개념과 그 헷갈리는 부분을 엮어서 이야기를 나름대로 만들어 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지식인 개념을 암기하고 그것과 연결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헷갈리는 부분을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는 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쪽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쪽을 보면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안분 및 정산, 재계산, 면세전용, 과세전용. 과세전용은 과세전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모두가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식이 다들 비슷한데 또 적용되는 대상이 달라요. 감가상각자산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각자산의 경우는 재계산과 과세전용은 안 해줍니다. 이게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암기법으로 실천하면 더 쉽다는 겁니다. 먼저 개념부터 대강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합니다.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재계산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과세 면세에 동시에 쓰려고 샀는데 과세관청이 계속 지켜보는 것이다. 계속 매입세액 공제액을 지켜보면서 다시 계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과세전용 또는 과세전환이라는 것은 면세사업에 쓰던 물건을 과세사업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일단 대강 개념부터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헷갈리는 부분을 외우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재계산이랑 과세전환만 비상각자산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먼저 재계산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계산이라는 게 아까 전에 과세관청이 계속 지켜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계속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귀찮아요. 솔직히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이면 지켜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비싸고 오래 쓰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니까 재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쓰고 버리는 비상각자산은 신경도 안 쓴다. 하지만 오래 쓰고 비싼 상각자산은 매입세액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계속 재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전환입니다. 과세전환은 제가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과세사업에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아니 납세자가 물건 살 때 면세사업에 쓴다고 공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과세사업에 물건 쓸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제해주기도 싫은데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당장 쓰고 버리는 비상각자산을 또 갑자기 공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과세관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갑자기 말 바꿔서 공제해달라는데 오래 두고 쓰는 상각자산이면 과세전환 할 수도 있다. 근데 비상각자산 같은 건 내가 공제 안 해줄 거야. 갑자기 말 바꿔서 공제해달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워. 그러면 면세전형은 왜 과세전환이랑 다르게 상각자산이랑 비상각자산 모두 적용되느냐? 과세전환은 공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운데 면세전형은 세금 더 내는 거니까 하나도 안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과세전환은 의심스러우니까 상각자산만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스토리 암기법은 참고로 너무 학술적으로 엄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지어내보세요. 대신 개념부터 대강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는 게 더 문제 푸는데 좋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야매식 암기법은 학술적으로 엄밀한 내용이 아닌 암기 요령을 다룬 컨텐츠입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